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거나 어깨가 무거울 때, 네.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을 때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무겁다. 네. 네, 이런 얘기들 종종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어깨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부위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오십견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즘 젊은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깨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사 이범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깨 가리킬 때 이제 여기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이게 간단하지 않고 상당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오늘 어깨 관절, 어깨 관절에 대해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어깨가 무겁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어깨가 무겁다고 할 때는 아마 이쪽 승모근 쪽을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 여쭤보면은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여기를 짚는 분들도 있고 여기를 짚는 분들도 있고 어떤 네. 분들은 날개뼈 쪽이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어깨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어깨가 어디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깨 관절은 이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과 그다음에 상완골, 팔뼈죠. 그리고 쇠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관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 견갑골과 상완골이 만나서 만드는 관절을 관절와 상완관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절와라고 하는 것은 이 날개뼈의 끝부분이 움푹 패여 있는 곳을 관절와라고 하고요. 상완골은 팔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곳이 만나는 관절과 상완관절이 이름은 좀 어려운데 오늘 주로 말씀드리게 될 어깨 관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은 굉장히 여러 세대에서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요즘 젊은 분들도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어깨 통증이 흔히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팔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그래서 어깨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깨 관절이 손상되기가 쉬운 관절입니다. 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전부 다 회전할 수 있는 관절이거든요. 우리가 무릎 관절이라든지 팔꿈치 관절 생각을 해보면 팔꿈치만 해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팔꿈치가 더 이상 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어깨 관절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절 가동 범위가 크고 그래서 손상되기가 쉬운데요. 이거 역시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요. 날개뼈와 팔뼈가 이제 뼈끼리 접촉면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관절면으로만 보면 너무 면적이 좁기 때문에 관절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해주는 구조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관절와순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압력밥솥의 뚜껑을 보면 고무 패킹이 있어서 꽉 막게 되어 있죠. 네네. 그것처럼 관절와와 이쪽이 관절와가 되겠죠. 그리고 팔뼈가 이렇게 있으면 접촉 면적이 아까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절와 순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 안정성을 더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관절 주변에는 힘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와순이라든지 회전근개 그리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 등 어깨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이 좋은 관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네, 정말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이런 생각 들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의 궁금증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50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군요. 일단은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보통 50견의 진행이
치료 경과가 처음에는 통증이 많이 심했다가 통증이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팔을 움직이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치료가 잘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십견이 원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그거를 한번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텐데 먼저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어깨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으로 조금 더 가동성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침 치료를 통해서 어깨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단지 침을 맞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침을 맞은 상태에서 시술자가 팔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동작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을 맞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침 맞고 움직여주면 더욱더 부드럽게 잘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추나요법이라든지 침치료, 동작침법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환자의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어깨에 발생한 질환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주로 네. 어깨 관절 위주로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오십견 이외에도 뭐 회전근개 손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두근 건염, 석회성 건염 등이 있는데요. 오십견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손상은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두근 건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두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알통 근육이 되겠죠. 네. 네, 이제 근육의 끝부분이 건이라고 하는데 네네.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두근 건이라고 하면 이두근의 끝부분이 건으로 바뀌어서 뼈에 붙는 지점을 말하는 것인데 네. 이두근 건은 보통 이 팔뼈의 중간보다 앞서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이두근 건염이 있게 되면 이 팔 앞쪽으로 어깨 관절의 앞쪽으로 통증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두근을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유발이 되기 때문에 팔꿈치를 구부린다든지 힘들겠네요. 아니면 그렇죠. 이 손바닥을 이 바깥으로 펼칠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은 석회성 건염인데 석회성 건염은 건에 석회가 끼는 거예요. 어느 근육에도 어느 건에도 석회가 낄 수는 있는데 특히 어깨 관절에 특히 극상근이라는 근육에 석회가 많이 끼는 편이고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석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통증의 원인이 석회 때문은 아닙니다. 보통 석회가 처음 만들어져서 잠깐 안정기를, 그러니까 휴지기를 거쳤다가 흡수기가 거치게 되는데 흡수할 때, 몸에 흡수될 때 통증이 오히려 더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통증이 굉장히 또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어깨 하나에도 여러 이 질환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질병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십견이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네. 일단 오십견 자체가 정식 병명은 아닌데요. 정식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 염입니다. 네. 이름이 좀 길죠. 근데 네. 하나씩 따져보면 관절낭이 유착이 되어 있고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관절낭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 관절낭이 굳어지고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통증이 발생을 하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런 질환이 되겠고 네. 오십견이라는 것이 이름이 오십견인데 꼭 50살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40대에도 많이 발생하고 60대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동결견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어깨가 얼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입니다. 오십견. 그럼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오십견의 증상은 크게 통증이 심한 것과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는 것인데요. 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통증이 심한 것인데요.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요. 심한 오십견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어깨 관절뿐만이 아니라 팔꿈치까지도 내려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밤에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밤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다가 통증 때문에 자주 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십견 환자들은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두 번째 증상은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팔을 올릴 때 어깨 정상 가동 범위가
앞으로 들든 옆으로 들든 귀까지는 어깨, 팔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십견 환자들은 모든 범위에서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들거나 옆으로 들거나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요. 열중시어 자세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정말 일상생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전근개 손상은 자주 발생하나요? 어떻습니까? 예, 회전근개 손상은 네. 오십견과 같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회전근개라고 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팔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 4가지를 의미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극상근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손상은 또 충돌 증후군과 관련이 깊어서 충돌 증후군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충돌 증후군에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뼈에 있는 견봉이라는 부분과 팔뼈가 부딪히는 그 충돌을 말하는데요. 이게 부딪히면서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한 90도 정도에서 통증이 발생을 시작해서 근데 이게 또 참고 어떻게 올리다 보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충돌이 되면서 이 뼈 사이에서 점액낭이라든지 그다음에 근육들이 찝히면서 회전근개가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회전근개 손상에는 뭐 노화로 인한 네. 퇴행성 변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팔을 움직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회전근개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십견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오십견의 치료는 두 가지 병기에 따라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요. 처음에 통증이 심하고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먼저 통증 제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통증 그래서, 제어요. 네, 네. 한약 치료와 약침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관절낭 주변의 염증과 부종을 없앰으로써 통증이 줄어들고 야간통이 줄어드니까 이제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처음에 통증이 좀 줄어들면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더 중요한 가동성을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 두 번째로 가동성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에는 추나요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수기요법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침치료가 중요한데요. 네.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밀고 당겨서 관절을 늘려주고 가동성을 키워주고 주변에 근육들이 긴장돼 있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하는 치료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침 치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침 치료뿐만이 아니고 침을 맞고 나서 시술자가 어깨를 이제 움직여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관절의 가동성이 더욱더 확보가 되는 좋은 치료법이 되기 때문에 네. 추나요법이라든지 침치료, 동작침법들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통증 치료는 이 통증이 좀 이제 덜 느껴지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보통? 오십견이라는 게 네. 이게 사람들마다 원체 차이가 커서요. 그래요. 네, 그런데 보통은 한 달 정도 일단 치료를 해보면 한 달. 네, 통증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네네네. 궁금한 게 또 좀 네네. 있어가지고 그래도 평소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어깨 스트레칭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운동하면 좀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질환마다 좀 다른데요. 네. 특히 오십견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관절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그 가동성을 키워주는 스트레칭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도 이렇게 당겨줘서 내가 네. 스스로 당겨줘서 가동성을 늘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이요? 네, 수건을 한쪽 손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손에 수건을 잡고 네. 그다음에 안 올라가는 팔을 뒤로 해서 네. 이제 요 떼미는 동작. 그래서 알죠. 이쪽 손으로 네, 수건을 네, 네. 올려주면 네. 이 질환이 있는 오십견이 이렇게 있는 하는 쪽에 거죠? 네.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겠죠. 그런 네.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방법 알려주셨지만 전 또 추나요법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추나요법은 어떤 그 뭐랄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궁금하기도 하고요. 치료를 하게 되면 첫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치료하고 호전이 됐다고 환자분들이 느끼시는데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일상생활이 돌아가고 또 자고 나고 하면은 다음날 다시 또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뭐 원상태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고 처음에 치료해서 100%
90%까지 못 가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자고 났을 때 다시 원상태가 아니고 뭐 90% 다시 회복이 됐다가 또 치료한 80%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드는 효과가 있도록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예.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만 놓고 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니에요. 네. 이게 목과 등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척추 쪽도. 왜 그러냐면 요즘에 흔히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죠. 꾸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목과 등이 굽으면서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네. 그렇게 순간적으로, 되면은 네. 날개뼈가 이렇게 말리면서 흔히 말하는 뭐 라운드 숄더라고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 충돌 증후군이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의 구조상. 그래서 그래요. 어깨 관절에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회전근개 손상이 있다고 하면 어깨 쪽만 볼 것이 아니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그러니까 이제 등과 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서 어깨 관절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추나요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추나요법이 어깨 관절에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목과 등 쪽에도 척추 쪽에도 같이 시행을 해줌으로써 척추의 가동성도 좋게 해주고 자세도 바르게 해주니까요. 네. 어깨 관절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손상에 특히 더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깨가 아플 때 좀 누워서 며칠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나 고민될 때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반에는 뭐 환자분들이 조금 아프다고 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시진 않죠. 물론 네. 바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좀 지내보고 한 하루 이틀 지내봤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 병원에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은 하루 이틀 쉬어봤을 때 괜찮아진다면은 뭐 다행인데 한 3일 정도, 72시간 정도 통증이 더 지속이 되거나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로 통증이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다면은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너무나 그렇죠. 일상화돼 있고 컴퓨터로 작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깨 통증 줄이는 바른 자세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아야 돼요. 네. 그래야 네.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이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북목, 일자목은 목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목이 안 좋게 된 것이지만 허리와 등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앉아있는 자세를 취할 때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등받이에 딱 허리를 대고 앉으시는 게 좋겠고 눈높이는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핸드폰 할 때도 어느 정도 들고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꾸부정하게 숙이고 하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평소에 쉴 때는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댁에서 쉴 때는 그냥 누워서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은 척추에 많이 부담이 되고 어깨에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쉴 때는 누워서 쉬고 그리고 자주 자세를 바꿔주고 네. 어깨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깨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희범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권 씨 오늘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이나 네. 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데 이 볕이 뜨겁다 보니까 눈이 많이 부셔요. 선글라스도 좀 잘 챙기셔야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외선 파장 중에 장파장은 각막은 물론이고 수정체, 망막까지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착용을 할 때는 중파장은 99% 이상, 장파장은 50% 이상 차단되는 제품을 쓰시면 좋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